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 돈 안 버는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남자 싫다는 여자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여자는 이렇게 많은데 그 남자와 연애해 본 여자도 많은데 왜 결혼까지 가는 여자는 생각보다 적을까요?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반복해서 봤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조금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년 동안 능력 있는 남자와 연애했지만 결국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요. 이 질문에 진심으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미 능력 있는 남자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남자도 놓치기 싫어하는 여자일 겁니다. 제 주변에는 진짜 예쁜 친구들이 많아요. 연예인 뺨치게 예쁜 친구들, 저보다 어리면서 벌써 완성형인 동생들 진짜 많습니다. 그 예쁜 친구들이 오히려 관리도 진짜 더 열심히 해요. 뭐 운동하고 피부과 다니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 지켜보면서 진짜 이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예쁜 애들이 연애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연애는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시작은 너무 쉬워요. 남자들이 줄을 서니까. 근데 끝이 항상 비슷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예나야, 걔 진짜 나쁜 놈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솔직히 저도 한동안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니, 저렇게 예쁜데 왜 안 되지? 왜 남자들이 금방 질려하지?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친구들에게 연애 상담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연애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을 나누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통은 여자 문제였어요. 남자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남자를 다룰 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예뻐요. 진짜 예쁜 동생이에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돌아보는, 막 쳐다보는 그런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남자를 한 명 만났어요. 사업하는 남자래요. 처음에 들어보면 진짜 영화 같은 거예요. 매주 데이트를 하는데 예약도 안 되는 레스토랑을 그 남자는 막 전화 한 통으로 잡고 주말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놀고 연휴에는 해외여행 가고 생일에는 백도 받았어요. 동생이 막 사고 싶어서 몇 달 동안 눈으로만 봤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언니, 나 결혼할 것 같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응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애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엥? 엥? 잉?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그 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결혼 얘기도 종종 꺼내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만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바쁘시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가까웠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과의 모임에 한 번을 같이 못 갔대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 가면 어차피 일 얘기만 해서 재미없어. 너 가면 심심할 거야. 이러면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좋은 곳도 가고 하는데 동생이 미래 얘기를 꺼내면 그 남자는 항상 같은 말을 했대요. 지금은 사업에 집중할 때야. 많이 들어봤던 멘트 아닌가요?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그 말을 한 다음 날에는 꼭 선물을 사줬대요.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착각해요. 동생도 착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마음이 없을 리가 없잖아? 동생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언니, 이 사람 왜 이럴까? 저 그때 말을 못했어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동생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요. 지인들의 연애 고민은 저도 사람을 봐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뭔가 내가 정말 고치겠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친구들에겐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얘기를 해 봤자 오히려 상처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생에게도 솔직하게 제가 말을 못 했어요. 그리고 2 년이 지난 해에 그 남자와의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카톡 답장이 하루가 걸리고 바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간격이 원래는 매주였는데 2 주가 됐다가 3 주가 됐다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동생은 아직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내가 인스타에서 뭘 봤는 줄 알아?"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왜? 뭔데? 뭘 봤는데?" 그 남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동생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헤어진 지 몇 개월 안 돼서 결혼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업하는 남자들을 볼 기회가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웃으면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자기들 앞에서 여자들이 연기를 한대요. 저는 돈 같은 거 안 봐요. 저 명품에 관심 없어요. 전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처음엔 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명품 시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다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 선물 안 해주면 눈치 주고 막 그랬대요. 일반 남성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남자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자 경험이 없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거든요. 여자들을 보면서 눈치를 채고 있어요. 모른 척 해줄 뿐이지. 여자들은 기분 나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서운한 게 있으면 다 티가 나고 막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괜찮은 남자들은 입이 굉장히 무거워서 속으로 평가만 하고 있어요. 절대 말로 평가하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 대화한 얘기들과 주변 사례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반응들이 있거든요. 남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남자의 돈을 가볍게 여기는지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데이트를 하는 동안 다 보인대요. 그리고 "아, 요즘 좀 일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오빠 괜찮아? 오빠 좀 쉬면서 해야 되겠어. 오빠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빠 걱정돼. 괜찮아?" 해 놓고 "근데 다음 주에 가기로 한 우리 여행은 갈 수 있지?" "오빠, 우리 이거 예약한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는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비싼 레스토랑이나 유명한 맛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국밥집을 같이 갔을 때 편해 보이는지 불편해 보이는지 다 보인대요. 불편해 보인다는 말이 뭐 의자가 불편하고 이게 아니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자들 아무리 연기해도 3 개월이면 다 무너져요. 다 보여요. 3 개월도 못 가요. 근데 습관은 못 숨겨요." 남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도 남자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조건을 보고 남자는 그 여자의 태도를 보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우리 여자들이 남자를 평가하면서도 나 역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 예쁜 동생이 받았던 선물, 같이 갔던 레스토랑, 여행, 이런 것들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 동안 상대 남자는 조용하게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요? 그 남자가 결혼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니, 동생이 진짜 예쁜데 그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괜찮은 여자길래 결혼을 했을까? 나중에 건너 듣고 사진도 보게 되고 얘기도 듣게 됐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동생이 훨씬 예뻐요. 정말 저의 지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훨씬 예쁘거든요. 그 여자분도 예쁘셨는데 단정한 분이었어요.
일반적인 여성분보다는 예뻐 보였지만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단정하고 단아하고 여성스럽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분을 만났을 때 처음에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만났대요. 데이트할 때 평범한 차를 타고 나가고 밥도 평범한 데서 먹고 그게 일부러 시험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심스러웠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가를 속여가면서 시험하는 방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의 능력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때 하는 여자분들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이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남자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여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자분은 밥값을 자기가 낼 때도 있었고 좋은 데에서 데이트하지 않아도 불만이 없었고 남자가 지쳐 보이는 날에는 예약이 된 레스토랑이 있거나 약속된 데이트가 있어도 그냥 오늘은 좀 쉬자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서 데이트하면서 밥이나 먹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줬대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할 때 눈이 빛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상대 남자가 상관이 없이 자기 인생이 단단한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남자가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다 밝힌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했대요. 이 남자는 혼자서 어떤 시험을 계속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는 뭔가를 통과하고 어떤 정답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건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똑같았던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능력 있는 남자들은 조건 안 보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분이 웃으면서 아니래요. 그분의 말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조건을 안 보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망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했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보고 온 사람은 돈이 사라질 때 돈이랑 같이 사라져요. 그걸 한번 겪으면 그 상처는 다시는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 하는 질문은 이 여자가 내 돈을 좋아하나?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바닥일 때도 이 여자랑 같이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였던 거죠. 내가 금방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 정도로 잃었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지 않을 자신감은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여자는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가 놓치는 게 있어요. 같이 인생을 만든다는 건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라면 좋겠지만 이 능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정된 돈을 굴려본 경험, 힘든 시기에 같이 무너지지 않는 멘탈,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 그리고 이 남자가 없어도 굴러가는 단단한 내 인생. 그 여자분에게는 당시에 이 남자와의 관계를 함께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의 예쁜 동생은 아직 외모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동생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를 더 어린 나이, 더 예쁜 얼굴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 왔던 게 있어요. 나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모두가 자기에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아,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무 좋지. 근데 깊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외모 관리를 놓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연예인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는데 여자로 느껴질 만큼의 관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외모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 방에 앉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친구들, 지인들에게 말해요. 외모에 쓰는 에너지를 딱 반으로 나누라고. 반은 그대로 관리에 쓰고 나머지 반으로 통장 정리도 하고 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공부도 하고 남자 없이도 재밌는 내 인생, 남자 없이도 단단한 내 인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인들의 연애를 코치하면 그 코치한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갑자기 이 당사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 당사자에게 표현을 너무 많이 해요. 남자를 움직이는 말과 행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움직이는 법은 제가 여자니까 당연히 더 잘 알겠죠? 동생 얘기로 돌아가서 그 일 이후에 동생이 한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걔보다 훨씬 예쁜데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질문에 갇혀서 현실을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동생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그 남자의 직업이랑 연봉을 알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본 적이 있어? 두 번째, 남자 없이 너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6개월을 버틸 만큼의 돈 지금 있어? 세 번째, 너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숫자로 말할 수 있어? 네 번째, 감정 상했을 때 던지는 편이야? 아니면 정리해서 말하는 편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동생은 넷 중에 하나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한 뒤에 이 동생이 처음으로 말하더라고요. 내 얼굴이 다가 아니었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정을 하는 순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동생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얼굴만 예뻤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얼굴도 예쁘고 내면도 예쁘고 내면이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었어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배웠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걸 인정도 못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정만 해도 뻔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월 200만 원 버는 남자와 시작할 자신이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남자를 참고 살라는 말도 아니고 능력 없는 남자를 여러분이 키워내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무조건 남자의 가능성만 믿으면서 희생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실함에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방향에는 실제 변화가 있어야 해요.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월 2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남자의 진짜 성실함과 그 남자의 방향과 그 남자의 그릇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월 2천만 원, 월 2억 원을 버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무너졌을 때, 그 상대의 조건이 흔들렸을 때, 내 인생까지 같이 무너지지 않을 생활력과 내면이 나에게 있느냐. 능력 있는 남자가 원하는 건 무조건 희생하는 여자도 돈을 전혀 보지 않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제가 반복해서 확인한 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운영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더 큰 인생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여자였어요. 외모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여자를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월 200만 원을 버는 남자와 시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게 된다면 남자의 조건이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좋은 조건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나쁜 사람을 조건 때문에 참는 일도 더 이상 없어요. 선택받으려고 애쓰던 자리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댓글에 네 또는 아직 둘 중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직이어도 괜찮아요. 저도 아직에서 시작했으니까요.